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또 오늘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예상됐던 거죠. 미국 증시가 오늘 나스닥이 1.86%나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뭐 우리가 상승했던 원인하고 똑같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해소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지. AI 밸류 체인 불기둥 불 옮겨 붙는다. 바로 여기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 동향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이, 동향, 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잘 알아야 우리가 돈을 봅니다. 자, 오늘 낱낱이 또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국내 증시의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유망 섹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팍팍 누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쪽의 주요 동향을 요약한다면 역시 뭐 미국 증하고 중국하고의 이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이 기술주 쪽에 예민한 거는 이전에 얘기 드렸죠. 뭐 그 배경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무기화해 가지고 중국에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했다면 이게 또 이제 풀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유럽 증시도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딘가 좀 뭔가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배경이 유럽의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 금리 인하를 계속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유럽 중앙은행으로서는 만약에 이전에 이제 학습 효과죠. 남유럽 국가들이 다시 재정 위기가 생길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쓸 카드가 없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독일 증시가 뭐 강세 보이긴 했습니다만 약 강보합권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미국 증시 쪽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원자재 시장하고 외환 시장 동향을 본다면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98.61 전일 대비해가지고 0.14%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도 조금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서 1431원까지 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조금 이제 회복을 좀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이 오늘 2.9%나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번에 금 가격이 5% 급락할 때도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이 금으로 옮겨 붙었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해소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금 가격의 좀 약세가 또 가속화되면서 오늘도 한 3%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원유 가격도 보합권 정도 내외, 그리고 이제 기타 상품들도 보합권 내외. 상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이전 분위기보다는 좀 다소 참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증시의 영향으로 본다면은 뭐 중립 정도 영향, 뭐 중립 이상 정도까지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에다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죠. 나 성과급 안 주면 나갈게.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슬라 이사들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든지 또 도저 슈퍼컴퓨터, 그리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의 사업을 만약에 니들이 나한테 성과급을 안 주면 난 이거 들고서 나갈 거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이게 좀 이사회에서 어떤 뚜렷한 메시지를 안 주다 보니까 짜증난 일론 머스크가 좀 화를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4% 이상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가격대권을 이제 돌파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퀄컴이 또 이 AI 칩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퀄컴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12%나 급등을 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로 장중에 상승했었던 이 엔비디아는 주가가 강세폭이 좀 누그러지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됐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뭐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2.8%.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지금 현재 재밌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2시 영상에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게 되면 반도체 주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돌파되면 저는 좀 10만 원에서 한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안착을 하죠. SK하이닉스도 5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뭡니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의 주가가 이제 어제 급등, 물론 실적 호전도 맞물렸지만 주가가 급등하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에도 서서히 이 매기가 이동하고 있죠. 이 2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AI 산업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거대해지고 더 거대해지고 더 커지고 굉장한 규모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시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20만 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향후 본다면 뭐 20만 원도 갈 수 있고 30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하이닉스도 50만 하이닉스가 아니라 100만 하이닉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 10만 카카오 아무 문제도 없는 뭐 어떤 큰 부담이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2시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꼭 챙겨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맞아볼까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을 본다면 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인 걸 감안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심리에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주식을 거래소에서 5천억 이상, 코스닥에서도 무려 2천억 이상, 코스닥에서는 많이 산 거죠. 2천억이면요.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호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야간 선물 지수가 거의 약보합권 정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도 약보합권에 있다가 마감 쪽에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다만 여기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2,800 계약이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한 3,500억 정도 이상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의 규모 대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외국인자 선물 매도가 오늘 있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쪽의 주요 지수 동향 보면은 얘기 드렸다시피 다우존스 지수가 0.7%, S&P 500 지수가 1.2%, 다 사상 최고 지수죠.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 지수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쪽은 좀 약했습니다. 얘기 드린 대로 독일 증시가 약보합권에 머물다가 미국 증시 개장 후에 좀 미국 증시 강세폭을 늘리면서 0.3% 정도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됐죠. 어제부터 유럽 증시는 이제 서머 타이밍 끝나가지고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5시부터 개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프랑스 증시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좀 약한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아시아 증시는 어제 전반적으로 좋았죠. 일본 증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꿈의 5만 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만 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해서 마감됐고, 중국도 1.2%, 홍콩 증시도 1% 등의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는 유럽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미국 증시하고 거의 궤적을 맞추면서 오히려 한국하고 요즘 일본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죠. 주요 기술주 쪽 섹터를 보게 되면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퀄컴의 AI 칩 시장의 진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어쨌든 간에 브로드컴,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한테 크게 약재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됐지만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AI 칩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수요가 더 늘고 여기에 플러스 더 큰 수요가 생길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제가 2시 영상에서 공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주가 전망과 요즘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주가 전망, 그 외에도 지금 전력기자재, 그러니까 AI의 밸류 체인이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냐면 운용, 그리고 이제 최종 귀착진 플랫폼, 이것까지 주가 전망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오늘 시청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도체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권 좀 유지한 반면에 오늘은 미국에서는 좀 장비주 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 쪽에서는 그동안 급등했었던 이제 태양광주는 이제 보합 내외권 정도 퍼스트솔라하고 솔라 엣지가 강세 정도가 마무리되는 국면을 보였고요. 오늘 미국의 원자력 쪽 뉴스케일 파워는 2.6% 상승했고 양자 컴퓨팅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미국 정부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아까도 했다시피 급락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급락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이제 금 대신에 좀 달러 선호 심리가 호전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안전한 통화인 달러도 좀 약세, 금도 약세죠. 그만큼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쪽의 기술적 나스닥의 차트 동향을 본다면 두 번 연속 갭이 발생하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이 확대되죠. 다소 좀 과열성 지표, 이 과열 지표.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웃기겠습니다만 사케다전법이라고 있죠. 혼만 문의이사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이 창시한 사케다전법에 3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 번의 갭이 연속적으로 출현하게 되면 이제 과열 시그널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이 생겼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과열 징후가 미국 증시도 좀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지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사고 있다 보니까 합성으로 본다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규모, 선물 매도가 더 많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이 만약에 원만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FOMC 회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FOMC 회의가 시장에 큰 변곡점이 된 영향을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이제 뭐냐면 FOMC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는 이미 피크아웃 고점을 통과를 했다고 저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한 다음에 다음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이나 아니면 좀 결과를 지켜보자 효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의 좀 멘트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2024년도 12월 18일 같은 지수 약세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간보다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맞죠? 한미 정상회담이구나. 그다음 30일 날, 금요일 날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서 이런 빅 이슈 데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보여져가지고요. 뭐 오늘 최소한 오늘 정도까지 오늘도 시장이 강세 출발 후에 오늘 좀 지수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오늘부터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요. 일단 하루만 더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오늘까지는 버텨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순환매성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요 종목들 동향, 업종 동향을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글쎄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가격 부담이 좀 생기고 저는 단기적으로다가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뭐 여기서 뭐 실제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조선주들이 지금 어제 이제 급등 후에 5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죠. 일단 단기적으로 다 이쪽도 좀 상승폭이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다면요, 방산주 쪽의 움직임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21선 회복한 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양봉 전환되고 거래량도 좀 점차 늘어나고 있죠.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지금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양호한 눌림목, 기술적 눌림목을 현재 받고 있어서요. 이쪽은 오늘 오히려 본다면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자동차는 오히려 이번 조정에서 매수 가능성을 보여야 된다. 지금 현대차 주가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죠.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이 FTA 체결했다. 말레이시아도 뭐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의 무관세, 즉 요즘에 최근 현대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유로존하고 동남아 쪽에서의 실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카오가 어제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제가 얘기 드렸죠. 요 길 넘어가면 근데 어제 살짝 못 미쳤죠. 오늘 아침에 한 1% 내외 정도의 강세 출발하게 되면 아래 꼬리 좀 주고 제가 볼 때 오늘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일단 전고점 65,000원대 전고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약간 쉬었죠.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쉬겠지만 아직 중요한 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증권, 은행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가지고요. 오늘도 순환매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2시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버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따 2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